뉴욕 증시는 FOMC 회의와 중간 선거의 불확실성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와 S&P 500은 소폭 오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 성장률이 주요 20개국 회원국 중 네 번째로 높을 전망입니다. 올 경제 성장률 예상 순위 7위보다 3계단 높은 것으로 내년에도 우리나라의 경기 회복세가 G20 내 최고 수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이 2달 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3천억 달러에 다가섰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달러와 약세를 유도하면서 유로화와 엔화 등으로 보유한 자산의 달러화 환산액이 늘어났다는 분석입니다. 앞으로 2년 이상 체납한 지방세가 3천만 원 이상인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업과 체납액이 언론을 통해 공개됩니다. 출발 센 증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장을 마쳤는데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전날 같은 경우 우리 증시 코스피가 1.6% 오르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해외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지표 소식이 우리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력으로 현재 발휘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PMI 지수가 우리 증시 상승의 원동력이 되기도 했죠. 구체적으로 마감 상황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1.6% 급등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1914로 마감이 됐고요. 기아차를 비롯해서 이 자동차 업종이 강세를 보였고 여기에 화학 업종까지 힘을 보태면서 강세 장속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적었습니다. 0.1%에서 2%대 상승폭을 보여주면서 마감이 됐고요. 환율 같은 경우는 소폭 내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8원 70전 내리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시아 쪽 증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는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됐다는 소식에 엔화마저 강세를 보이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2% 넘게 급등을 했는데 중국의 PMI 지수가 예상외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오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미국 증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 지수와 S&P 500은 상승했고요. 반대로 나스닥은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지표 살펴봤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미국 증시 이 마감 상황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뉴욕 특파원이죠. 이하긴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전달해 주십시오. 네, 뉴욕 증시가 중간선거와 연방공개시장위원회라는 두 건의 빅 이벤트를 앞두고 경계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날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6.13포인트, 0.06% 상승한 11,124.61을 기록했습니다. S&P 500지수는 1.12포인트, 0.09% 오른 1,184.38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반면 나스닥 지수는 2.57포인트, 0.10% 하락한 2,504.84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시장은 오전 한때 다우지수가 125포인트 상승할 정도로 강세를 나타냈지만 오후 들어 양적 완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부각되고 증권거래위원회가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관련해 JP 모간을 조사한다는 소식에 은행주들이 내리면서 상승폭을 반납했습니다. 이곳 시간으로 2일 실시되는 중간선거도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장의 관심 FOMC 회의 쪽으로 좀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양적 완화책이 얼마나 될 것인지에 큰 관심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소식도 전해주십시오. 네, 뉴욕뿐 아니라 전 세계 금융시장의 시선이 2일에서 3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결과는 현지 시간으로 3일 오후 2시 15분, 한국 시간으로 4일 오전 3시 15분에 성명서를 통해 공개됩니다. 이와 관련해 경제전문 방송인 CNBC는 채권 및 주식 분야 펀드 매니저 8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연준의 평균 자산 매입 규모 예상치는 4,570억 달러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의 설문조사에서도 56명의 이코노미스트 중 53명이 실업률을 낮추고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기 위해 연준이 양적 완화를 실시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양적 완화의 효과에 대한 의문 제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준이 돈을 풀어도 정작 필요한 중소기업 등에는 돌아가지 않고 달러의 가치 하락과 원자재 가격 상승을 초래해 국제사회의 환율 전쟁을 다시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재정정책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 돈만 푼다고 경기가 살아날 수 있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경제 지표도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소비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 건설 관련한 그런 지표까지 나왔는데 저희가 한꺼번에 모아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미국의 경제 지표 발표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날 발표된 10월 공급관리자협회의 제조업 지수는 56.9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54.4에서 상승한 것으로 지난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또 시장의 예상치 54.0을 크게 뛰어넘은 것이기도 합니다. 이 지수는 50을 상회하면 경기 확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급관리자협회 제조업 지수를 통해 본 미국의 제조업 경기는 15개월 연속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소득과 소비는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상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9월 개인소득은 0.1% 줄어 14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당초 전문가들은 0.2%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같은 기간 소비도 0.2% 증가에 거쳐 예상 증가율 0.4%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부진한 소득과 소비 지표는 10%에 육박하는 고실업 등이 원인이라는 해석입니다. 연준이 주목하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변동이 없어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쪽으로 작용했습니다. 네, 상품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국제 유가는 올랐고요. 그리고 금값은 하락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소개해 주십시오. 네, 국제 유가는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 지표 호전에다 석유 소비국들이 국제 유가가 배럴당 70에서 90달러 선이 이상적인 수준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장관의 발언이 겹쳐지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주 종가보다 1.52달러, 1.9% 상승한 배럴당 82.9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사우디 석유 장관의 발언은 유가가 90달러에 이르기까지는 사우디가 증산에 나서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12월물 금값은 전주보다 7달러 하락한 온스당 1350.60달러에 거래됐습니다. 네, 국제 상품가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이하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의 센 전략 시간입니다. 한국투자증권 잠실 신천지점의 최철원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우리 증시 초반만 하더라도 어제 결과처럼 이렇게 급등할 것으로 예상하는 분들이 그러다지 많지는 않았어요. 예. 중국발 영향을 좀 받았는데 어제 장 정리 좀 해주십시오. 네, 아무래도 어저께 30포인트 가까이 올랐는데요. 네네. 어제 장 초반에 시작할 때는 그렇게 정말 셀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었지만 아침에 오전장에 기아차 이런 종목들이 네네. 11%까지 올라가는 이런 급등장을 좀 연출하면서 그렇죠. 시장이 오늘은 좀 특이하구나 하는 그런 아침 초반부터 좀 느낌은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인들이 지금 장중에 선물 매수를 좀 꾸준히 계속 해주면서 만기약이 넘어가는 이런 매수까지 유지가 좀 되면서 상승폭을 크게 올려놓고 끝났고 장중에 또 중국에서 좋은 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중국 시장 호재로 인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긍정적인 1900포인트를 올려놓고 끝나는 좋은 모습이 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네. PMI 지수가 상당히 좋게 나왔고 이게 우리 시장의 급등의 원인으로 지목이 됐습니다. 어제 수급을 좀 살펴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대거 순매수를 했는데 좀 신기한 점이 현물 시장이었어요. 현물 시장에서 3대 주체가 모두 매도를 했는데 지수는 또 올랐고 이런 부분 간혹가다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기관 쪽이죠. 공공기관 쪽에서 좀 매수를 좀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네, 어저께 저도 장 끝나고 나서 3대 주체가 물론 크게 매도는 나오지 않았지만 한 100억 안쪽으로 이렇게 전부 매도를 했고 기타 범위는 국가지방 쪽에서 한 800억 정도 순매수가 좀 들어왔던 게 유일한 매수 주체였는데 지수는 30포인트가 올랐다. 저도 어저께 의아해서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아무도 명확한 대답을 좀 해주지 못하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과거에도 한번 이런 경우가 있었던 경우가 제가 얼핏 기억이 나는데 어제 제가 장중에 보면서 장중에도 계속 제가 물어봤던 부분이거든요. 마지막 종가 끝났을 때는 개인까지 매도 포지션이 나왔지만 장중에 한 오후장 넘어올 때 이렇게 같이 봤을 때는 외국인 기관은 매도를 하고 있었고 개인 쪽이 한 200억 정도 매수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지수는 한 30포인트 정도 올라갔다. 개인이 200억 정도밖에 매수를 안 하는데 지수가 30포인트 가까이 올라가는 게 의아해서 제가 그때부터 좀 주위에 물어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명확한 대답을 좀 주지 못했고 종가 끝났을 경우에는 개인까지 매도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더 조금 더 의아한 이런 시장을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업종별로 좀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차에 대한 말씀을 살짝 해주셨어요. 장중이 정말 거의 폭발적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아차뿐만 아니라 현대차, 그와 관련된 부품주들도 이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예, 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침부터 기아차가 11%까지 올라가는, 이런 강세장이 나오길래. 네네. 야, 기아차도 이 개별 종목 같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구나. 네. 이런 대형 종목들이 장중에 11%까지 올라가는 거는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1%까지 올라갔다가 약간 조정이 나왔다가 오후장에 다시 기아차가 상승폭을 좀 확대하면서 현대차 따라오고 네. 오비스 따라오고 그리고 이제 뭐 2차전지 관련주들 네. 자동차 업종이 워낙 세게 나타나다 보니까 2차전지 관련 업종들 뭐 LG 화학도 뭐 한 5% 넘게 올라가고 그리고 화학주들이 이제 뭐 효성이나 하나석화 이런 애들이 다시 올라오면서 네. 지수 지수 상승폭을 끝까지 확대해가면서 네. 종가 고가가 나오면서 이제 끝났던 어제 자동차 업종이 없으면은 시장에서 정말 소외되는 IT 업종을 들고 있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네네. 정말 소외되는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서 네. 자동차 업종을 제가 포트폴리오 안에서 50% 이상을 제가 가져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어제같이 이렇게 올라올 거라고 생각은 많이 못했지만 실적이 워낙 좋았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 자동차 업종이 급등을 했는데 이렇게 올라왔을 경우에는 이제는 어느 정도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이 약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한 일주일 새 정도에서 기아차가 20%가 넘게 네. 가격 상승폭이 나왔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이익 실현 물량에 대해서는 대비를 좀 하셔야 되는 네. 그런 시점이 이제 좀 다가온 것 같습니다. 네. 그에 못지않게 말씀을 중간에 해주시긴 했습니다. 화학업종 쪽으로 해서 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르기도 했고 뭐 일반 정유업체들도 상당한 강세를 보여줬어요. SK에너지를 비롯해서 뭐 호남소규라든지 상당히 많은 종목의 이 화학업종들이 강세를 보여줬었는데 이들 업종 쪽으로도 좀 과열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예, 아무래도 뭐 네. 연중 내내 주도주였던 LG 화학이 뭐 신고가 다시 나오고 가격 상승 어제 크게 나왔고 나머지 뭐 화학 업종들 뭐 하나석화 이런 종목들이 약간 주도주권에서 좀 멀어질 것 같았던 모습을 약간 보였었지만은 네. 다시 주도주 종목으로 화학 업종들이 다시 들어오면서 어제 뭐 같이 효성이나 SK에너지 이런 종목들 같이 다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은 어제 다시 1900포인트로 회복을 했기 때문에 좋은 심리 투자 심리 자체는 약간 좋아진 모습이 좀 나타날 걸로 보이고요. 네.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를 좀 할 수 있겠지만 이번 주에 이제 뭐 미국 선거나 그리고 네. FOMC 양적 완화에 대한 이런 전망치들이 나오고 나서 네. 시장의 방향성을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는 걸로 좀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추가 상승 가능성은 있지만은 그래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좀 저희가 잘 살펴보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궁금한 점이 하나 생기네요. 이렇게 단숨에 1900선을 돌파를 했어요. 그렇다면 그 앞을 또 내다보게 되겠죠. 뭐 2000선 가능할지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아무래도 뭐 지난주에 제가 2000포인트는 아무래도 갈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의외로 외국인들이 금요일날 종가에 금요일날 선물 매도를 하면서 장을 1900포인트 이하로 좀 내려놔서 네네. 장이 좀 우회로 좀 많이 빠진다는 느낌을 좀 받았는데 네. 어제 또 다시 월요일날 11월 첫째 거래일이었는데 어제 다시 1900포인트를 단숨에 또 올려놓고 이런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이 2000포인트에 대한 희망은 여전히 네. 유효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뭐 리서치 이런 자료들 나오는 거 보시면은 네. 2000포인트 그리고 내년 장이 조금 더 호황일 거라고 예상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시장에 좀 반영이 되면은 올 연말이 가기 전에 2000포인트는 좀 볼 수 있을 걸로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긍정적인 전망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예. 개인적인 바람도 한번 네. 가져봅니다. 변수 뭐 해외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식도 있겠지만 또 내부에서 이런 변수들을 또 찾을 수 있겠죠. 이 선물 시장에서 이야기를 또 해주셨어요. 이 금요일에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는 대거 선물을 매도를 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또 그 매물을 또 다 걷어들였거든요. 좀 약간 단기 매매 치중하는 듯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 그렇게 해석하는 게 옳을까요? 예, 외국인들이 뭐 하반기 들어서 보시면은 선물 가지고 좀 단기 매매를 좀 하는 모습들이 네. 좀 자주 나오곤 있습니다. 예, 그렇게 뭐 빈도가 많이 나오진 않지만 실행을 했을 경우에는 좀 매도 규모를 좀 크게 가져가고 바로 또 환매를 하면서 매수를 좀 해버리는 이런 시장이 좀 나타나는데 시장에 지금 어제 뭐 거래대금이 6조 원이 나오지 않았었고 거래대금은 주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 가지고 프로그램 따라오게끔 해가지고 시장을 좀 이끌어가는 모습들 외국인들도 이제 1900포인트가 언저리 될 때부터
약간의 시장에 부담이 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네네. 자기들도 단기적으로 뭐 이익 실현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략상 필요하기 때문에 네. 선물 가지고 약간 단기 매매를 좀 병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뭐 미국이나 이런 외국계 전체 자본인지 아니면 헤지펀드에서 헤지펀드 쪽에서만 실행을 하고 있는 선물 단기 매매 포지션인지는 네. 확연하게 구분이 되지 않지만 일단 외국인들은 그래도 단기적인 이익이 단순히 발생을 하게 되면은 네. 판매를 좀 실행을 하면서 이익 실현을 좀 해가고 있는 이런 전략을 좀 실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국내에 지금 1100포인트 오고 나서는 기관 쪽에서 매수를 좀 하고 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많이 없어진 상황. 네. 물론 그 이면에는 그 배경에는 펀드 환매가 이제 깔려 있는 부분이고요. 네네. 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선물 매매 포지션을 어떻게 가져가냐에 따라서 국내 증시가 상당히 영향을 받는 이런 상황은 조금 더 이어질 걸로 예, 네.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 포지션에 조금 주의를 해야 되겠죠. 네. 네. 그렇다면 저희가 투자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이런 점들을 좀 많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을 대응하는데 필요한 자세,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아무래도 어제 자동차 업종이 너무 과하게 좀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익 실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수로 진입을 하기보다는 들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의 이제 이익 실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단기 급등 종목들은 분명히 시장에서 가격 조정이 나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기본적인 투자 전략에서는 이렇게 단기 급등했을 때는 이익 실현 물량을 좀 내놓으시고 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어제 미국 시장이 장 초반에는 상당히 강했는데 마지막에는 혼조로 끝났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증시는 좀 좋지 않을 걸로 예상을 좀 할 수가 있고 그렇지만 가격 조정은 그렇게 지수적으로 하락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걸로 예상을 네. 했기 때문에 주도주 종목군에서 단기 급등을 하지 않았지만 네. 주도 접종에 있는 종목들이 장중에 한 5% 이상 빠진다. 이런 종목들이 보일 시에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조금 매수를 좀 가담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 네.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 장중의 대응 전략은 오늘 만약에 시장이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네. 예, 단기 매매를 하심에 있어서는 분명히 그날 장중에 강한 종목 가지고 단기 매매를 하셔야지 종목이 장이 빠지는데 낙폭이 크다고 해서 네. 이렇게 단기 매매 변동성이 큰 종목들을 찾아가지고 오늘 장 빠지는데 많이 빠진 종목을 사야지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린 뭐 장중 조정받는 주도주 업종을 사라는 거는 약간의 네네. 의견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런 주도주 업종은 대형 종목으로 좀 포커스가 맞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대형 종목이 주도 종목에서 대형 종목이 조정을 받으면 매수를 가담하라고 말씀드리고 네. 코스닥 시장이나 네. 중소형주 가지고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시장이 약할 때 같이 빠지는 종목보다는 네. 시장이 약하지만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이런 종목 가지고 좀 붙으시라고 약간의 포커스는 조금 다르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크게 이야기하면 대형 종목과 또 작은 종목을 이야기할 때 접근 전략이 약간씩 달라집니다. 코스피에서 주도하고 있는 이 대형주 같은 경우는 좀 낙폭이 클 경우에 한번 매수를 해보자 이렇게 전략을 세워주셨고 반대로 코스닥이라든지 중소형주에 대해서는 지수 자체가 좀 내려가고 있을 때 더 그렇게 크게 낙폭을 보이는 그런 업종을 매수하기보다는 오르고 있는 종목을 단기적으로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에 좀 주도주였던 이 자동차 업종 쪽으로 해서 지난주에도 한 50% 정도 포트에 담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해주셨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이번과 같은 장에서는 약간 비중을 좀 줄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만약에 비중을 줄이게 된다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줄이는 게 나을지 그에 대한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아무래도 지금 특히 기아차, 현대차, 현대모비스 이런 종목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비중을 20-30% 정도까지는 줄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상승폭이 너무 크게 나왔다고 저도 판단이 되는 부분이라서 어제 다른 타 방송을 보시더라도 보시면 기아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제 좀 비중 축소를 좀 외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4만 원이 돌파할 걸로는 시장에서는 충분히 예측을 했었지만 4만 원 돌파 이후에 이렇게 강하게 5만 원대까지 다시 올라올 거라고는 시장에서도 별로 예측을 좀 하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은 내 포트폴리오 내에서 비중은 제가 50% 이상을 유지하라고 말씀드렸는 자동차 섹터를 그러면은 한 20% 정도까지 포트폴리오 비중을 좀 줄여놓으시면 나중에 이제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좀 주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동차 업종 쪽으로는 신규 매수 입장에서는 지금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것인지 그것도 한번 잘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얼마를 매수를 하느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기아차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20%가 단 일주일 만에 한 20%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은 절반 정도는 다시 되돌려 놔야지 네.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좀 주어질 걸로 좀 판단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여기서 조정폭이 10% 이상 나오지 않으면은 아예 매수 타이밍을 좀 더 뒤로 가져가셔도 네. 충분히 차후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좀 주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너무 성급하게 네. 한 조금 빠졌는데 이런 종목들을 빨리 매수를 다시 가담하실 필요는 없을 걸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은 좀 차분하게 시장을 대응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놓고 봤을 때 현금 비중 어느 정도 가지고 가면 좋을까요? 지금 시장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고 네. 지금 뭐 G20 정상회의도 있고 그다음에 선거 네. 그리고 FOMC 추가 부양책이 얼마나 나올 거냐 변수가 지금 시장의 변수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죠. 이런 변수들이 시장에서 너무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보다는 약간의 좋은 쪽으로 좀 끝나가지고 시장을 조금 더 올려놓을 수 있는 긍정적인 좀 환경을 좀 만들어줄 가능성이 있어 네.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포트폴리오의 비중에서 주식의 비중은 오늘 뭐 자동차 섹터를 빼면은 네. 오늘 주식을 추가적으로 그렇게 크게 담을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보일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네. 제가 전략은 좀 투자 전략상에서는 좀 종목을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오늘 그렇게 타이밍이 안 나오게 되면 현금 비중을 한 30% 정도는 오늘 가져가시면은 이번 주 내에 뭐 다른 종목들을 좀 매수하시면서 전반적인 시장의 포트폴리오 내에서 내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오늘 말고 네. 일주일 정도 가져가시는 템포를 말씀을 드리면은 네. 주식 비중은 85에서 90% 정도는 가져가시는 게 시장을 좀 따라가시는 데는 괜찮을 걸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업종보다는 종목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두는 게 오늘 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인지 최천원 대리로부터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뭐 그렇게 큰 종목으로 오늘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요. 현대 네. 그린푸드라는 종목이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지금 3분기 실적 자체는 매출액은 1220억 정도로 좋게 나왔지만 영업이익 자체가 29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에 좀 미치지 못했었습니다. 이 부분들이 근거를 좀 보시면은 2분기 때 뭐 상여금 지급월 자체가 이제 변경이 좀 되면서 3분기 때 비용이 좀 많이 발생을 했고 3분기 때 추석도 있었기 때문에 식수 감소 효과 그리고 합병에 따른 영업권 상각으로 해서 53억 원의 영업권 상각 비용이 좀 반영이 되면서 영업이익이 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이제 뭐 내년쯤에 해외 법인에 대해서 급식에 대해서 납품이 좀 진행이 될 예정이고 네. 지금 이제 뭐 종합식품회사라는 모습이 좀 변경이 좀 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 유통공사랑 MOU를 체결을 하면서 네. 원자재 이런 공급책 공급에 대해서는 좀 안정적인 모습을 좀 가져가기 때문에 유통과 제조를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종합식품회사로 좀 변경이 좀 되고 있고 특히 지금 최근에 가격은 한 5% 정도 올라왔지만은 네. 보시면은 기관 쪽에서 한 3일간에서 한 40만 유 가까이 좀 매수가 좀 강하게 좀 유입이 됐습니다. 네. 이런 모습들은 추가적인 상승세가 좀 있어 보이고, 차트를 좀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우상향을 좀 그려가는 안정적인 변동성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네. 안정적인 차트 모습이 나오는 게 이 종목에는 가장 큰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 여기 최근에 바닥권 121선 이평선에 부딪히는 이런 포인트 선에서 기관 쪽에서 한 40만 유 가까이 매수가 강하게 유입이 됐다. 네. 그렇다면 기관들도 추가적으로 상승을 좀 더 노리면서 매수가 유입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노리면서 오늘 이제 장이 좀 약할 걸로 예상을 해서 11,000원권 이하에서는 매수를 좀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전고점 9월 달에 찍었던 전고점 12,250원인데 제가 단기적으로 목표가 한 12,000원권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21선이 위치하고 있는 1,300원 선. 이 종목이 장기 추세상 121선을 하회했던 종가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00원이 깨지면 손절을 하시라고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목표가로 제시해 주신 선이 뭐 일종의 저항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예, 아무래도 전 고점이 12,000원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 정도 가격이 오게 되면 매물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간에 뭐 약간의 지금 고점에서 9월 달부터 지금 한 달 반 정도 지나면서 가격 조정이 한 2,000원 정도 있었던 모습이라서 네. 그때 사신 분들은 물리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 네. 이런 분들이 12,000원권 오면은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단기적인 저항선이 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를 제가 12,000원을 한번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 그린푸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잠실 신천지점의 최철원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스 속 테마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용산점의 김진홍 실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번에 살펴봤었던 종목이 SX조선해양 그리고 현대미포조선을 이렇게 살펴봤었는데 주가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특히 SX조선해양 쪽은 상승폭이 뛰어났거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STX 조선해양 좀 좋은 모습 보여줬었는데요. 네, 단기로 말씀드렸던 2차 목표가까지는 우선 달성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약간 조정 보이고 있는데요. 아마 횡보 이후에 약간의 더 상승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제가 이 방송 이제 투자 매매 시간이 일주일에 한 번씩 있는 만큼 일주일 스윙은 이제 종료가 됐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중장기 투자자분들은 단기간의 큰 상승보다는 좀 횡보 이후의 상승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중장기 하시는 분들은 좀 여유있게 홀딩 하시는 건 괜찮다고 보여지고요.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 일주일 동안 큰 상승 흐름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조금 가격이 낮아지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아직 손절 라인을 이탈하지 않았고, 제가 어저께 투자임액 방송을 봤는데 어제 신규로 추천이 됐더라고요. 그런 만큼 오늘도 약간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홀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과 목표가는 같습니다. 약간의 상승 가능해 보이고요. 네, 그렇군요. 현대미포조선은 일단 홀딩하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뉴스 어떤 내용이죠? 예,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 그리고 뉴스는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덜 주목받고 있는 종목 되겠습니다. 네. 기사 제목이 굉장히 재밌는데요. 못난이 삼형제 11월 반격에 주목을 하자라는 부분 되겠습니다.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못난이 삼형제 테마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된 게 IT 관련 종목들이거든요. 네. 저도 이제 어저께 자동차주들이 너무 강한 좋은 흐름을 보여가지고 자동차 쪽을 소개드릴까 하다가 간단히 또 자동차만 말씀드리면은 조금 더 상승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가격적으로 봤을 때 더 오르기는 힘들기 때문에 눌릴 때 반등 시 이익 실현하거나 아니면 단기적인 매매를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저도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많이 오른 자동차 종목보다는 좀 바닥권에 있는, 오히려 수익률을 조금 더 좋게 할 수 있는 IT 관련주들이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오늘 소개를 드리게 됐는데요. 지금 미국에서 이제 소비가 늘어나면 IT주에도 훈풍이 들 전망이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 소비 증가가 현실화된다면 재고가 줄고 IT주도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아직까지 추세적으로 큰 상승을 예상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이제 바닥권에서 출렁출렁하면서 이제 상승을 향한 그런 움직임을 보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 주는 반등 정도, 지금 현재적 낙폭이 조금 과다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을 노려보는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추천주는 하이닉스가 되겠습니다. 하이닉스는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알만한 국민 주식이 되겠고요. 제가 투자 매매 시간에도 예전에도 한두 번 소개를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우선 추천드리는 포인트는 IT 섹터의 이제 반등 기대감과 그리고 제한된 주가 하락 리스크, 이 두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아직은 추세적 전환보다는 단기 반등을 한번 노려보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한 주간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래도 한 5%에서 10% 정도의 변동폭이 나올 것 같기 때문에 그거를 노리는 한번 매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약하게 시작을 하는데요. 제 예상이 맞다면 아마 오늘 내일 정도 단기 바닥을 만들고 그 다음부터는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오늘 시가부터 이제 조금 눌린다면 22,100원 정도까지 매수가 가능하시겠고요. 그 다음에 손절 같은 경우는 단기 이번 주죠. 단기는 22,000원 정도. 그 다음에 좀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21,000원이 훼손되지 않는다면 중장기로 봤을 때도 거의 바닥권 가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표는 다음 주까지 한번 24,000원에서 한 24,500원 사이까지 한번 보고 싶고요. 좀 중장기 조금 길게 보신다면, 다음 달까지 보신다면 26,000원 정도까지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하이닉스 저희가 자주 살펴봤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주가 흐름 자체가 좀 그다지 활발하지 않았었는데 한번 말씀 들어봤고요. 26,000원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평가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하이닉스 살펴봤는데 또 한 종목이 있죠? 하이닉스는 또 제가 이제
객장이 있다 보니까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워낙에 지금 흐름도 안 좋고 굉장히 재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삼성전기도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기 같은 경우 투자 포인트는 실은 같습니다. 지금 반도체와 뭐 LED 쪽 분야는 다르지만은 흐름 자체, IT 종목들이 지금 흐름 자체는 전반적으로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투자 포인트는 IT 섹터의 반등 기대감과 제한된 주가 하락 리스크, 그런 단기 반등을 노리는 매매 관련해서 오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삼성전기 역시도 매수는 시가 정도에 한번 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손절은 11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는 13만 원 보시면 되시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추세가 완전히 전환되는 막 큰 상승을 저도 예상하는 게 아니라, 네. 박스권 내에서 이제 그 반등을 노리는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1차 목표가 정도에서 우선 다들 이익 실현해 주시고요. 아마 다시 눌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눌리게 된다면 그때 또 재매수해 주시고, 그런 식으로 하신다면은 아마 그 다음 달 정도에는 진짜 추세가 전환되는 큰 상승 흐름이 나올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 주는 박스권 매매, 그 다음에 뭐 다음 주 내지는 다음 달 정도에는 제대로 된 매매 한번 추세 매매 하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약간 박스권 매매 쪽으로 한번 저희가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이닉스와 삼성전기 두 종목을 살펴봤는데, 그만큼 저희가 종목 상담을 할 때에도 상당히 상담을 많이 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두 종목 상당히 좋은 기업이기는 한데 우열을 가리기도 상당히 힘들고요. 꼭 한 종목을 꼽아서 저희가 투자를 하자면 어떤 종목에 더 힘을 실어주시겠습니까? 네. 실은 삼성전기, 하이닉스 뭐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네. 하이닉스가 조금 더 빠릅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조금 더 빨리 하락을 했었고요. 네. 그러니까 조정을 받았고 조금 더 빨리 조정해서 탈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투자를 하신다면 저는 하이닉스 쪽에 네. 조금 더 힘을 실어드리고 싶고요. 아마 삼성전기는 13만 원 정도까지 치고 난 다음에 네네. 21선을 깨는 11만 5천 원 정도까지 더 크게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올 텐데요. 네. 그런 거를 고려해 봤을 때, 네, 하이닉스가 조금 더 그 박스권에서 탈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하이닉스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기 살펴봤는데 두 종목 모두 좋지만 뭐 굳이 하나를 꼽자면 하이닉스 쪽에 더 큰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트레이드 증권 용산점의 김지롱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코스피가 약간 밀리면서 장을 출발하고 있습니다. 0.09% 정도 내리면서 1972선으로 출발한 것으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시총 3위 종목군을 한번 살펴보니까 파란불이 오늘은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어제 많이 올랐던 만큼 그에 대한 이 반발 매도 물량으로 현재 풀이가 되고 있죠. 한번 구체적으로 시총 상위 종목군들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삼성전자의 부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0.2% 내리고 있고요. 포스코가 0.4% 내리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0.8% 내리고 있는데 어제 현대차가 상당히 많이 올랐죠. 2위인 포스코의 자리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시총 규모가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0.9%에서 1%대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도 어제 꽤 올랐는데 약간 밀리고 있습니다. 0.5% 하락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이 어제 장 중에 거의 5, 6% 가까이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0.6% 상승하면서 그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고요. 신한지주는 라웅찬 회장이 퇴임을 한다. 이런 뉴스가 어제 들려왔죠. 이 때문에 소폭 오르기는 했는데 그게 또 원동력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대략 조금씩 밀리고 있습니다. 0.3% 하락하고 있고요. 삼성생명은 보합권, KB금융은 0.7% 상승하고 있습니다. 기아차의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10% 넘게 급등을 했고 시총 순위를 뒤바꿔놨습니다. 한국전력을 11위로 밀어내고 10위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KB금융과의 차이도 얼마 나지 않은 상황이라서 기아차의 선전 한번 저희가 주목해볼 만한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1%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SK에너지는 0.3% 소폭 하락하고 있고요. 롯데쇼핑 어제 유통주들도 강세를 보여줬었죠. 겨울이 되면서 또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롯데쇼핑 그리고 신세계 모두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오늘은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나란히 0.5%씩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소폭 오르면서 다시금 좀 힘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힘을 내다가도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 흐름 지금 당장은 장담하기에는 이릅니다. 1% 오르고 있습니다. LG는 소폭 내리고 있고요. SK텔레콤, LG디스플레이는 나란히 0.2에서 0.3% 상승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만나봤었던 하이닉스는 소폭 밀리고 있고요. KT는 0.3%, 우리금융 0.7% 하락하고 있습니다. 신세계 살펴봤죠? 삼성물산은 0.8% 내리고 있고요. KTNG가 0.1%, 두산중공업 0.6%, NHN이 0.7% 각각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과 삼성화재는 소폭 내리고 있고요. 삼성전기 초반부터 괜찮습니다. 0.8%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은 1.2% 내리면서 어제 이어서 오늘 역시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도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쪽이 현재 1910을 달리고 있는데 반해서 이 코스닥 쪽은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530선 다시 한번 노리고 있습니다. 상승폭은 0.3%를 기록하고 있고요. 셀트리온이 2.5% 급등하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 0.5%, SK브로드밴드 0.1% 오르고 있고요. CJO 쇼핑이 다시 한번 달리고 있습니다. 27만원에 안착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메가스탑이 0.7% 오르면서 부진해서 다시 탈출을 하려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코 ICT는 0.1% 소폭 오르고 있고요. 네오이스게임즈가 어제 급등을 했었죠. 깜짝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시총 순위도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는데 3.4% 오늘 급락하면서 어제 상승분을 일부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 급등하면서 현재 장 진행 중에 있고요. 그밖에 OCI 머티리얼즈, 대웅 SFA 그리고 포스코 캠텍 같은 경우는 약보합권에서 강보합권 각각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들 흐름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네, 현재 출발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의 박성훈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출발 상황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미국 중간선거와 FOMC 회의를 앞두고 미국 증시가 보합세로 마감한 가운데 전일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의 대규모 매수에 힘입어 연중 최고치수로 올랐었던 국내 증시는 하루 만에 다시 하락을 반전한 상황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3포인트가량 하락하며 1911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1.6포인트 오르며 코스피 시장과 달리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업종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강세를 보였던 화학업종과 이제 화학업종이 오늘도 강세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고요. 이 밖에 종이목재, 섬유의복, 전기가스 등 최근 들어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좀 부진했던 업종들이 좀 반등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은행, 증권 등 보험 등 금융주들이 이제 두드러진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 밖에 의료정밀, 유통, 비금속 광물, 음식료 업종도 상대적으로 부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처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이틀 연속 순매도했던 외국인이 오늘은 112억 원가량 순매수하고 있고요. 기관 역시 7일 만에 순매수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다만 장 초반이어서 이후 움직임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선물시장에서 외국인이 전일 1만 계약가량을 순매도했습니다만 오늘은 427계약가량 전일은 매수를 했습니다만 오늘은 400계약가량 순매도를 하며 다시 이제 매도로 좀 돌아서는 양상이고요. 기관 역시 490계약가량 순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을 살펴보겠습니다. LG생활건강, 대우조선해양, 한화, GS, 현대미포조선 등 일부 조선들이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전일 강세를 보였던 기아차는 0.5%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강원랜드, 부산행, 동부화재 등 금융주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시장 자체가 다시 상승적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반등에 성공을 하고 있고요. 0.1% 오르면서 1916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급도 아직까지는 양호한 상황이고 점차 하락을 하던 그런 업종들도 상승 쪽으로 방향을 조금씩 틀고 있는데 저희가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네.
주식시장이 다시 연중 최고치 수로 올라섰습니다만 전체적인 시장 흐름에는 큰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네. 지난 1일 미국 증시가 장 초반의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하고 보합세로 마감한 점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 중간 선거와 FOMC의 결과 그리고 이에 따른 시장의 반응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 그 결과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방향성을 가늠하기 어려운 장세 흐름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여건이기 때문입니다. 네네. 사실 지난 10월 중국 PMI 지수가 시장의 예상과 달리 6개월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확장세를 보여준 점은 중국 제조업 경기가 저점을 찍고 개선세로 돌아서고 있다는 강렬한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미국 ISM 제조업 지수 역시 5개월 내 최고치로 기록한 점도 미국 제조업 경기가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어 긍정적입니다. 문제는 이미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가 주요 선진국들의 양적 완화 정책과 이에 따른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에 맞춰서 연중 최고 지수로 올라서 있는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미국의 양대 이벤트의 글로벌 금융시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에서 예상 웃도는 경제 지표의 발표는 역으로 미국 연준의 양적 완화 규모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감을 자극할 수 있다는 측면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하면 이번 주에 예정된 주요 정책 이벤트와 그에 따른 주가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여전히 주의를 기울이는 투자 자세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투자를 할 때 지금은 조금 지켜보고 재료가 노출된 이후에 접근하는 게 더 좋겠네요. 네. 일단 지수의 방향성이 여전히 불투명한 가운데 최근 들어서는 업종별 종목별 주가 차별화가 더욱 심화되는 양상입니다. 네. 특히 최근 들어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는 업종들은 올해 4분기와 2011년 영업이익 전망이 차량 조정된 업종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네. 문제는 이런 이들 종목군의 가격 부담이 단기적으로 만만치 않다는 점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익 모멘텀 개선과 함께 외국인의 매수 우위가 두드러지며 최근 선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 운수장비 화학 업종의 경우 2009년 이후 평균의 99% 통계 범위를 넘어설 정도로 극단적인 수준까지 코스피와의 수익률 갭이 확대된 상황입니다. 기계 업종 역시 90% 수준을 넘어서며 과열권에 진입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 업종들이 2010년 4분기와 2011년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가 10월 들어 플러스로 반전하는 등 실적 모멘텀이 가장 뚜렷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단기적인 가격 갭이 극단적으로 확대된 상황에서 자칫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에는 이들 종목군들의 어떤 차익 실현 매물과 함께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일부 실적 호전주의 차별적인 상세와 큰 폭으로 확대된 가격 갭까지 감안한다면 여전히 적극적인 장세 대응보다는 일부 중국 경기 관련주 중심의 단기 트레이딩 전략을 통해 당분간은 시장 변동성의 파고를 넘어가는 그런 탄력적인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부 현금을 보유하고 가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되겠죠. 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의 박성훈 연구원과 함께 현재 출발 상황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채권 시간까지 한번 저희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선물 리서치팀의 배신영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환시장 출발 상황부터 좀 전해주십시오. 예, 밤사이 미 지표 호조로 미 달러가 주요 통화에 대해서 강세를 보였고 여기 환율도 상승함에 따라서 금일 달러원 환율은 1117원에 상승 개장하여서 현재는 16원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환율 시장도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당연히 받겠죠. 전망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고요. 먼저 어제장 마감 상황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예, 먼저 어제 그 장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네네. 미 달러 약세와 대규모 무역 흑자 뉴스 그리고 소비자 물가 급등에 따른 금리 인상 기대로 쇼플레이가 집중되면서 1115.5원으로 저점을 낮춘 후에 16.6원에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네. 미국의 중간 선거가 오늘 실시가 됩니다. 공화당의 승리가 유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1922년부터 2006년까지 역사적으로 미국 중간 선거 이후 90거래일간 다우지수를 살펴볼 때 평균적으로 8.5% 정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서 시장은 이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선거로 불확실성 해소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은 이번 선거는 선거 이후 FOMC 결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데다가 공화당의 승리로 민주당이 경기 부양책을 펼치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어서 오히려 증시에는 악재로 달러화에는 강세 재료로 작용할 수 있어 보입니다. 공화당은 약달러를 민주당은 강달러 지지에 대한 이미지가 강하지만은 달러 정책
정책은 정당보다는 경제 정책에 더 좌우되면서 따라서 수출 드라이브와 양적 완화 확대가 구체화되는 한 약 달러 정책은 좀 이어질 듯 보입니다. 전일은 대내외 변수들이 하락 압력을 가하면서 1110원대에 재진입한 가운데 금일은 중간 선거와 FOMC 등 이에 대한 경계감으로 추가 숏플레이가 자제되면서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당국의 스무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10월 말 외환 보유액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3천억 달러에 바짝 다가서고 있어서 당국의 부담도 나타날 듯 보입니다. 네. 금일은 장중 글로벌 환시 움직임 주목하면서 1110원 중후반 중심의 등락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외환시장에서의 변동성에도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상황 어떻습니까? 예, 추가 악재가 좀 돌출하였지만은 전일에 낙폭이 과대했던 탓에 금일은 낙폭을 소폭 되돌리면서 국제 선물의 12.20포인트 개장을 하는 등 수폭 강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채권 값이 장 후반부에 좀 낙폭을 키우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어제 장 흐름도 한번 살펴보고 오늘 장 전망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전일은 10월 소비자 물가의 예상일 급등과 또 자본 유출입 규제 리스크 확대 등으로 중장기 영역을 중심으로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금리가 급등 마감하였습니다. 10월 소비자 물가는 농산물 가격 급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4.1% 상승으로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를 하였습니다. 정부의 언급대로 다음 달 물가가 3%대로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감은 당분간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 리스크까지 겹쳐지면서 훼손된 투자 심리로 인해서 시장은 악재에 민감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FOMC가 채권 시장에 호재로 작용한다고 하더라도 기술적 반락과 기술적 플래티닝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어서 금리 하락 시에는 듀레이션 축소 대응이 유효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일은 전일을 과도했던 낙폭 탓에 개장 초 소폭의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은 FOMC에서의 양적 완화 규모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었고 추가적인 악재성 모멘텀이 부각됨에 따라서 금일 채권 시장은 관망 중심으로의 약세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한편 전일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대규모 포지션 청산을 보였던 반면에 현물 시장에서는 잔존만기 2, 3년 내외의 종목을 집중 매수하는 상반된 모습을 보임에 따라서 추세적인 포지션 전환으로 판단하기에는 좀 다소 이른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채권 시장 말씀까지 한번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삼성선물 리서치팀의 배신영 연구원과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장 더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NH투자선물의 이진우 센터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미국 증시를 한번 바라보고 있노라면 좀 놀랐습니다. 잘 오르다가 후반부에 상승폭을 많이 줄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좀처럼 오르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예, 아마 방송에서도 지금 이른바 미국의 양적 완화, 거기다가 이제 하나 더 붙이자면 시즌2. 2008년에 금융위기 당시에 한 7조 8천억 달러, 표현하기 따라서는 1조도 넘는 그런 돈을 찍어냈습니다만, 이번에 좀 더 달러를 찍어낼 수 있다는 이것이 8월 말 이후 지금까지 2달 넘도록 이제 전 세계 시장을 갖다 지배하고 있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네. 비유하자면은 온 동네방네 지금 청첩장이라고 할까요? 잔치 연다고 지금 이제 다 띄웠는데 네. 소문은 무성합니다. 먹을 것도 많고 거기 가면 나올 때 이렇게 선물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시장은 오히려 그 선물이란 게 그냥 달랑 어디 수건 한 장 받고 오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다우지수 일간 차트 지난주에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이제 겨우 데일리 캔들이 한 5개 정도 더 추가됐겠습니다만 제가 보내드린 차트 한번 띄워주시면은 네. 여전히 지금 위에 까만색 점선을 띄워진 전고점 저항 이 부분이 이제 어렵다는 것이 보이죠. 지난주에도 장중에 급등을 했습니다만 전고점 근처 저 전고점의 의미는 다음 차트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만
연중 고점이기도 한데 저기만 가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는 얘기고요. 네. 어제도 ISM 제조업 지수가 좋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10월 말 11월 초에 오면서 미국 지표가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 느닷없이 뭐 그런 예상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네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지표가 좋게 나왔는데 이제 주식이 못 간다는 저 부분이 이제 신기한데요. 주간 차트도 다시 한번 띄워주신다면은 네. 그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기회 있을 때마다 보여드렸던 것처럼 지금 어제 막히고 있는 저 레벨, 그것은 지난 4월에 기록했던 연중 고점, 저것은 금융위기 당시 낙폭에 대한 또 기술적으로 의미 있는 레벨이지 않습니까? 네. 저 레벨을 올라서 줘야만이 더 이상의 이제 상승이 2008년에 그 급락에 대한 조정 차원이 아니고 추세로서의 어떤 상승을 주장할 수 있는데 그것이 지금 이제 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차트상의 잭슨홀 연설 8월 27일 저 부분이 왜 중요했던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2009년 3월 이후에 추세선이 무너질 수도 있었고 지수상으로는 다우지수 10,000포인트라고는 심리적인 레벨이 무너질 수도 있었고 패턴상으로는 그 당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그 헤드앤숄더 패턴 가능성 그것마저도 일축시키면서 다시 랠리가 이어졌던 그것을 이끌어냈던 것이 8월 27일 버냉키 회장의 잭슨홀 연설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필요하다면 조치하겠다 하는 그 말이었고요. 네네. 그 하나로 지금까지 장은 달려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미국의 중간 선거가 열리고 FOMC도 이틀간의 일정으로 오늘 열리면서 내일 이제 성명서가 발표되겠는데요. 네. 저는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쁘게 보는 것은 우선 좀 비관적인 뷰로는 어떤 소문난 잔치 결국 별거 없더라는 차원에서 어떤 실망 매물 내지는 그동안의 어떤 랠리에 대한 조정장이 선거와 이 FOMC 이후에 가능할 수도 있고 네네. 또 하나 좋게 보자면은 앞서 살펴봤던 일간 차트에서 자꾸 이렇게 갈만도 한데 못 갔던 이것이 일종의 백신 효과죠. 독감 예방 주사를 맞듯이 연준이 우리가 시장이 막 요구하고 기대했던 만큼의 수준이 안 되는 양적 완화를 발표한다 손 치더라도 그동안에 그 가능성도 충분히 우리는 그동안에 오면서 어느 정도 반영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가능하겠습니다. 네네. 이래저래 지금 이제 약 한 하루 이틀만 더 지나면은 좀 이렇게 뚜렷해지겠는데 지금으로서는 어떤 결과보다도 결과에 대한 시장의 반응 우리 국내적으로 보자면은 오히려 증시, 외환시장, 채권시장 할 것 없이 판세를 주도해온 외국인들의 동향이 네. 중요하다고 하겠고 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흔히 하는 말로 참 무책임하기도 합니다만 지금은 어떤 전망보다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네. 이제 더 가는 장이 돼버린다면은 네. 또 이제 쫓아가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네. 아니라면 또 이제 리스크 관리에 또 들어가야 되는 그런 흐름이 되겠죠. 네. 네. 그렇다면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매수를 좀 많이 가담을 했고 지난 금요일과는 좀 대조적인 흐름을 보여줬어요. 이렇게 네. 좀 약간 단기적으로 시장을 대응하는 거에서 좀 불안감을 찾을 수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어제 장은 아무도 설명을 못 하실 겁니다. 네. 오전 내내 가던 어떤 투자자별 매매 동향의 수급 구도가 오후 가서 바뀌고 특히 또 장 막판에 가서 훅 바뀌면서 우선 우리가 흔히 따지는 외국인, 개인, 기관 중에 거의 다 팔았단 말이에요. 소규모이긴 하나.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그렇게 올랐는데 누가 샀는가 하는 부분이 궁금하죠. 네. 우리가 쉽게 접근하기로는 외국인이 선물로 이렇게 판세를 조정한다. 어제 같은 경우도 만기에 가까운 지수 선물 순매수로 기관 프로그램 매수를 좀 끄집어낸 면도 있겠고 또 이렇게 따져보니까 또 정부 쪽에서 정부로 이렇게 분류되는 우리 투자 주체 쪽에서 또 한 1조 넘게 순매수하면서 올라갔습니다만 사실상 어제 같은 그런 어떤 지수 급등 아시아도 전반적으로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장 끝나고 나서 아마 시황을 정리해야 되는 분들로서는 좀 당혹스러운 날이었습니다. 네네. 가끔씩 그런 날이 오죠. 왜 이렇게 올랐지 왜 이렇게 빠졌지를 갖다가 뚜렷하게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반면에 어젯밤 뉴욕 증시는 ISM 제조업 지수의 호조에 대해서 주식이 갈만도 한데 못 갔고 달러가 오히려 강으로 돌았고 그런 상황에서 금값은 약세로 가고 미국 채권 가격도 약세입니다. 즉 금리가 좀 올랐다는 얘기는 지표가 좋은 만큼 풀려 나올 돈은 적을 수 있다 네. 하는 그런 어떤 해석으로 어느 정도 시장 설명이 가능합니다만 어제 우리 증시 장세는 저로서는 난해합니다. 설명이 잘 안 되는데 네. 어제 오늘 이렇게 주변 분들에게 한번 같이 토론을 해봐도 모르겠다 요즘 장 특히 네. 어제 같은 장은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주를 이루네요. 네. 그렇다면 시장 대응하는 데 있어서도 투자 전략 저희가 어떤 부분을 바라봐야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울까요?
글쎄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하는 부분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000포인트 밑에서부터 지금 1900포인트까지 왔고 2000포인트를 노라는 그런 장이 됐습니다. 네. 거의 한 채 2년이 안 된 세월 사이에요. 요즘 같은 금리 시대에 만약에 이 지수만큼의 수익률을 갖다가 누릴 수 그대로 있었다면 투자자 여러분들 같으면은 이런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어디겠습니까? 여기서 좀 빠져줘도 해피하고 올라줘도 해피하고 뭐 그런 상황이겠는데,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분명 이 시청자 여러분들 가운데 참 이렇게 험한 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압니다. 지수 이렇게 올라도 지수하고 상관없이 내 종목은 빠졌다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시고 지수만큼 못 올랐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네네. 그것이야 뭐 어떡하겠습니까? 결국 큰 시장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이른바 상식선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은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여기서 이제 선거 이후에 FOMC 이후에 좀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그 또한 충분히 타당성을 지니는 장이다. 여기서 더 가면 뭐 더 좋은 것이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더 간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왜 가느냐 하는 부분을 갖다가 뭐 풍부한 유동성, 더 찍어낸 돈, 뭐 이런 식으로 말고도 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네. 한 가지 더 지적하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지금 뭐 아일랜드, 그리스 같은 유럽 쪽의 문제 국가들, 네. 금년 초에 그렇게 우리 시장을 흔들고 불안스럽게 했던 그 국가들은 여전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네. 그리스 정신은 뭐 보여드리지는 못합니다만 연일 지금 약세 중이고요.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 아일랜드 채권과 독일 채권 간의 스프레드는 계속 뭐 사상 최고치로 벌어지고 그런 상황입니다만, 그런 것들이 시황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네. 지금은 그런 것들이 묻혀버린다는 얘기죠. 오로지 미국의 두 가지 빅 이슈 에 대해서 나오는 그것으로 지금 올인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고, 그것이 끝나고 난다면은 또 시장을 계속해서 뭔가 꿈틀거리게 만들어야 되는 세력들이 또 유럽 쪽이 되었건 뭐 이머징 중에 어느 쪽이 되었건 아니면 또다시 G20 정상회를 앞두고 환율 문제를 끄집어내었건 또 시장을 또 골치 아프게 만들어가는 그런 장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내일은 혼조세죠. 네. FOMC 결과 보고 그리고 뉴욕 장 흐름도 보고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외국인들 자체도 하루 샀다 하루 팔았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장이 참 대처하기가 쉽지 않으신 그런 상황일 겁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상당히 지금은 긴장 모드로 들어갔습니다만 네. 딱히 어떻게 선뜻 뭐 치고 나가기에는 힘든 그런, 지금은 어쩔 수 없는 관망 모드, 그렇게밖에는 정리가 안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NH투자선물 리서치센터의 이진우 센터장과 함께 투자 전략까지도 뭐 말씀 들어봤고요. 현재 시황에 대해서 정확한 코멘트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현재 지수가 0.1% 코스피가 오르면서 1916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오르고 있는데요. 0.2%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마켓앤 센정시에서 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요.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종목에 대한 상담도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